사랑해라는 말보다 잔잔하지만 긴 여운. 알사탕, 백희나 글 그림, 스토리보울. 그러니까 아프지 마라. 사소한 질문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 사랑해라는 말보다 잔잔하지만 긴 여운.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 알사탕은 말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사탕을 통해 동동이가 주변 사람들의 속마음을 듣게 되는 이야기다. 그런데 왜 할머니는 사탕이 아닌 껌이었을까? 늘 잔소리만 하던 아빠에게서 예상치 못했던 사랑해라는 말이 흘러나왔을 때보다 할머니의 일상의 수다를 들었을 때 동동이의 눈이 더 커졌다. 물론 할머니는 돌아가신 분이기에 그랬을 수 있지만 어쩌면 까칠하게만 느껴지던 아빠에게서 사랑을 확인하는 것보다 할머니와의 대화가 더 그리웠는지도 모르겠다.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다녀온 나를 붙잡고 엄마가 물으셨다. 너 어느 길로 왔어? 엄마가 왜 이걸 묻는지 나는 안다. 아버지를 봤냐고 묻고 싶은 거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가 어디서 술 드시더냐라고 묻고 싶으신 거다. 아버지 술집에 안 계시던데? 나의 이 말에 엄마는 푸념하듯 말씀하셨다. 이 작은 것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데. 나는 40년도 지난 그때의 일이 지금도 생생히 그려진다. 20살이 넘어서 처음 듣게 된 사랑해라는 말보다 조금은 더 뭉클하고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왜 할머니만 사탕이 아닌 껌이었을까라는 질문은 사랑이라는 단순한 말보다 일상의 대화가 안겨주는 잔잔하지만 긴 여운을 깨닫게 해주었다. 사탕은 녹아버리면 끝이다. 사랑이라는 말도 이처럼 순간의 달콤함이지 않을까? 그러나 일상의 대화 속에서 느꼈던 오묘한 감정들, 봄햇살 같은 따뜻함, 숨결처럼 스며들던 편안함은 향이 사라지고 단맛이 사라져도 입안에 남아있는 껌처럼 우리의 가슴 속에 오래오래 머무를 것이다. 쓸쓸함과 이상적인 관계 사이. 두 사람.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 글 그림, 이지원 옮김, 사계절. 그러니까 아프지 마라. 사소한 질문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 흐릿한 제목, 모호한 경계. 그림책 두 사람은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과정을 시적인 이미지와 상징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열쇠와 자물쇠, 두 섬, 자전거 바퀴, 열 손가락 등 다양한 상징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관계의 복잡함과 아름다움을 조용히 이야기한다. 제목 두 사람이라는 글씨의 테두리가 선명하지 않고 흐릿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베르의 질문이 아니었다면 놓치고 지나갔을 부분이었지만 섬세하게 관찰한 한 사람의 질문으로 우리는 함께 사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나의 영역과 너의 영역으로 명확히 선을 그을 수 없고 완전한 연합도 완전한 분리도 아닌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그려내고 있는 것 같다는 해석에 이르렀다. 의미를 두지 않고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것들이 질문이 되고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깨달음을 안겨주는 순간들이 참으로 감사하다. 이 또한 혼자가 아니기에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다. 우리는 서로가 분리되어 있다고 착각하지만 서로 연결된 존재들이다. 딱 잘라 너는 너, 나는 나라고 경계 지을 수 없는 수많은 뒤엉킴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함께 만들어가야 할 우리의 길. 표지의 글씨체를 시작으로 우리의 시선은 오랫동안 표지에 머물러 있었다. 왜 밤에 하늘을 날고 있을까? 왜 얼굴에 지도가 그려져 있을까? 왜 한 사람은 눈을 감고 있을까?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삶의 여정은 밤이든 낮이든 쉼없이 흘러간다. 그 기나긴 여정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처럼 한 사람이 눈을 뜨고 길을 안내할 때 한 사람은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길은 지도 밖에 있다. 두 사람의 여정에 정해진 종착지도 정해진 길도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길이 꼭 우리의 길이 될 필요는 없다. 너와 나의 색깔과 바람들이 삶의 지도가 되어 우리만의 길을 만들어가야 한다. 쓸쓸함과 이상적인 관계 사이. 책은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은 함께여서 더 쉽고 함께여서 더 어렵습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해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은 함께여서 더 어렵고 함께여서 더 쉽습니다라는 문장으로 끝난다. 두 사람의 아리송한 관계만큼이나 책의 시작과 끝도 참 아리송하다. 같은 듯 다른 두 문장과 책의 제목, 두 사람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에 질문을 남겼다. 왜 두 사람일까? 바다 한가운데 있는 두 개의 섬이 서로 얼굴을 돌리고 있는 두 사람의 얼굴로 그려진 장면이 있다. 이 장면을 보며 누군가는 쓸쓸해 보인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가장 이상적인 관계 같다고 말한다. 그림만 보면 쓸쓸하다는 느낌에 나도 한 표를 던지고 싶다. 그러나 글이 전하는 메시지는 조금 다른 느낌이다. 두 사람은 드넓은 바다 위 두 섬처럼 함께 살아요. 태풍이 불면 함께 바람에 휩쓸리고 해질녘 노을에도 같이 물들지요. 하지만 두 섬의 모양은 서로 달라서 자기만의 화산, 자기만의 폭포, 자기만의 계곡을 가지고 있답니다. 두 사람 중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 하지만 각자의 개성과 다름을 존중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며 적당한 거리 안에서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아, 그래서 두 사람이었구나.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이야기로 다가왔다. 예전에 나는 무엇을 하든 함께해야 하고 같은 것을 보면 같은 생각을 해야 하고 같은 상황에서는 같은 감정을 느껴야 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를 바랐다. 그래서 서로 등 돌리고 다른 곳을 바라보는 그림이 더 외롭고 쓸쓸하게 다가왔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래서 얻은 것은 무엇일까? 같아야 한다는 생각은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고 함께여서 더 어려운 관계로 만들어갈 뿐이었다. 왜 두 사람일까라는 단순한 질문은 나의 외로움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알게 해주었다. 두 사람이지만 한 사람같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기를 바랐던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은 똑같아지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던 나를 보게 하는 거울이 되어주었다. 이제는 함께여서 더 쉬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두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것은 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되는 것도 아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건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소중함이 나의 소중함이 되는 것이다. 가끔은 내가 아닌 너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며 그 경이로움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그렇게 천천히 물들어가는 것이다.